어제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시장을 짓눌렀던 그 공포도 거쳤어요. 그런데 시장은 끝까지 못 갔습니다. 발목을 잡은 게 반도체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장마감하고 이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시장 지켜보시느라 마음 많이 쓰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딱 20분만 저에게 내주시면 오늘 왜 이런 그림이 나왔는지,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밀어올리는 힘과 끌어내리는 힘, 이 두 개가 동시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방향이 몇 번씩 바뀌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오르면 좋다, 빠지면 무섭다 하고 감정으로만 따라가면 절대 못 버팁니다. 오늘은 이 두 개의 힘이 각각 뭔지,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오래 갈 힘인지를 정확하게 갈라드리겠습니다. 밀어올리는 힘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 몇 주 우리 반도체를 무너뜨렸던 건 실적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이제 AI에 돈 쓰는 걸 줄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 하나가 반도체 전체를 끌어내렸어요. 그런데 어젯밤 그 의심의 당사자가 직접 답을 내놨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설비 투자 계획을 기존보다 150억 달러나 더 올려잡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석 달 전에 세운 계획을 석 달 만에 다시 위로 올린 겁니다. AI 투자를 줄이기는커녕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서 계획을 상향한 거예요. 비용이 늘어나는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시장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AI 투자 도나 그 공포에 당사자가 자기 돈을 걸고 아니라고 답한 셈이죠. 그래서 오늘 아시아 시장 전반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홍콩도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진짜 봐야 할 게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AI 뉴스에 완전히 가려져서 아무도 제대로 짚어주지 않은 숫자가 하나 발표됐거든요. 그것도 어느 증권사의 전망치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공식 성적표에 찍힌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영상 중반에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순서로 갑니다. 먼저 그 숨은 숫자를 공개하고 그 다음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진짜 복병을 짚고 마지막으로 상황별로 각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매일 이렇게 장마감하고 시장을 정리하는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예고했던 그 숫자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7% 성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3.5%를 웃도는 수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무엇이 이 성장을 끌고 갔느냐? 바로 그 대목입니다. 답은 반도체였습니다. AI 투자가 확대되면서 해외 수요가 늘었고 그 덕에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이 성장을 견인한 주요 요인으로 꼽혔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반도체 호황이 어느 증권사의 장밋빛 전망이나 기대감 수준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경제 성적표에 실제 숫자로 찍혀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가 없는 기대라면 국가 통계에 이렇게 잡힐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논쟁이 뭡니까? 이 AI 호황이 진짜냐 아니면 거품이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성적표는 그 논쟁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답변입니다. 우리 회사들이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서 실제로 배에 실어 수출했고 그 돈이 실제로 들어와서 나라 경제를 밀어올렸다는 뜻이니까요. 기대감으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지금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우리 경제 성적표에 반도체 수출이 실적으로 찍혔습니다.
둘째, 돈을 쓰는 쪽인 미국 빅테크가 투자 계획을 오히려 위로 올려잡았어요. 셋째, 오늘 아시아 시장 전반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우리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 군데에서 나온 신호가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지금 반도체를 밀어 올리는 힘은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몇 주 우리를 힘들게 했던 하락은 회사가 물건을 못 팔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물건은 그 어느 때보다 잘 팔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나라 경제 성적표를 끌어올릴 만큼요. 주가는 단지 미래에 대한 의심과 수급 문제로 먼저 흔들렸던 겁니다. 회사가 망가져서 빠진 주가는 회복이 어렵지만 의심 때문에 빠진 주가는 그 의심이 거치면 대체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가 쏟아졌는데도 왜 시장은 끝까지 시원하게 못 갔을까요? 발목을 잡은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중동에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요. 예멘의 반군이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 여파로 국제유가가 며칠째 연속으로 오르면서 몇 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어요. 반도체와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 유가가 왜 우리 계좌를 흔들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쉽게 못 내려요.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미래의 성장에 기대는 기술주에는 부담이 됩니다. 우리 반도체가 금리 뉴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AI라는 밀어올리는 힘과 유가라는 끌어내리는 힘이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도 상승폭이 제한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유가 문제를 조금 더 길게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동 문제는 하루 이틀 만에 깔끔하게 정리되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에요. 협상 소식이 나오면 유가가 진정됐다가 다시 충돌 소식이 나오면 튀어오르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시장은 좋은 AI 소식이 나오는 날과 유가가 튀는 날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하루하루 방향이 계속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하루짜리 등락에 덜 흔들리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젯밤 알파벳 이야기인데요.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는데도 정작 그 회사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판다, 바로 그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는 기대로 미리 사둔 사람들이 막상 그 뉴스가 확인되자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간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아주 무서운 속성이에요.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그 뉴스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었느냐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은 얘기만 들려드리고 싶지 않아서예요. 요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배로 베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여기 뛰어드신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숫자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최근 이 단일 종목 인버스 상품의 회전율이 며칠 평균 1800%에 달했다고 합니다. 회전율이 1800%라는 건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 팔 때마다 수수료가 나갑니다. 여기에 운용보수, 신탁보수, 각종 비용까지 계속 빠져나가요. 실제로 관련 상품들에서 발생하는 연간 운용보수만 수백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손실은 개인 몫인데 금융회사만 돈을 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 수장까지 나서서 참여자는 돈을 잃는데 시스템을 운영하는 쪽만 돈을 버는 구조를 우려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어요.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기본 예탁금 상향 같은 추가 규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드리냐면요. 지금처럼 하루에도 방향이 몇 번씩 바뀌는 장에서 이 2배 상품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루 수익률의 2배를 따라가도록 설계돼 있어서
오래 들고 있으면 위아래로 출렁이기만 해도 원금이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방향을 맞춰도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조급한 마음에 이런 상품을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에서만큼은 정말 신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무너지는 이유는 종목을 잘못 골라서가 아닙니다. 그 순간의 감정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크게 빠지는 날엔 더 빠질 것 같은 공포에 던지고 크게 오르는 날엔 나만 놓칠 것 같은 조급함에 뒤늦게 삽니다. 기관이나 큰 손들은 미리 정해둔 원칙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데 개인은 매번 감정으로 대응하니까 이런 장에서 계속 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진짜 적은 시장이 아니라 내 안의 조급함과 공포예요. 그럼 지금 각자 어떻게 봐야 하느냐? 상황별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평단가가 낮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의 출렁임을 크게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업황의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 시장의 감정이 흔들린 것뿐이니까요. 오늘 나온 경제성적표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 비중이 너무 커지지는 않았는지, 잠 못 이룰 만큼 무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기회에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높은 자리에서 물려 계신 분들, 지금 가장 마음이 무거우실 텐덜요. 이런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던지는 것. 하락의 원인이 회사가 아니라 심리와 수급이었다면 하필 그 공포의 바닥에서 던지는 게 가장 뼈아픈 선택이 됩니다. 지금은 감으로 던질지 말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어떤 신호가 나오면 정해둘 때예요. 세 번째, 아직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동성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대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마세요. 방금 말씀드린 유가와 중동 문제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언제든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눠서 접근하시고 무엇보다 미리 기준을 세워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혹시 지금 2배 상품이나 빚을 내서 투자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장에서는 무엇보다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아무리 업황이 좋아도 중간에 버티지 못하고 정리당하면 그 좋은 흐름을 하나도 못 누리거든요. 지금 내 비중이 잠 못 이룰 만큼 과하지는 않은지, 현금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한 번에 결정하기보다 나눠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다 맞다고 쳐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흐름을 항상 너무 늦게 봅니다. 어떤 패턴인지 아세요? 시장이 빠질 땐 무서워서 못 사고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제야 조급해져서 아침부터 덥석 사버립니다. 그리고 하필 그 자리가 그날의 꼭대기예요. 방금 말씀드린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는 말, 그 뉴스에 사는 쪽이 늘 우리였던 겁니다. 그러다 또 빠지면 못 견디고 바닥에서 던지고요. 이 패턴을 끊지 못하면 업황이 아무리 좋아도 내 계좌만 이상하게 녹아내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아니, 더 심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좋은 뉴스가 터진 날 아침 이건 무조건 간다는 확신에 시작하자마자 큰 돈을 내밀어 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산 그 가격이 하필 그날의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날부터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고 저는 뉴스가 이렇게 좋은데 왜 빠지지 하면서 발만 동동 굴렀어요.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좋은 뉴스는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돼 있을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뉴스를 보고 알았을 때는 이미 남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도요. 결국 저는 그 종목을 견디다 못해 바닥에서 팔았고, 아시죠? 제가 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가는 회복했습니다. 밤에 잠 못 자고 차트만 들여다보던 그 시간을 저도 다 겪었어요. 대가사 사면 왜 떨어질까? 수도 없이 자책했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건 제가 운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늘 남들이 다 사고 난 뒤에 뒤늦게서 따라 들어가고 남들이 던질 때 같이 공포에 팔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기준 없이 감정으로만 움직였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대응하는 방법을 하나씩 바꿔가자 그제야 계좌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본 사람만이 아는 실전 감각이라는 게 그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동안 잃고 벌면서 몸으로 배운 걸 딱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 둘째는 하락장에서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셋째는 지금 여러분이 들고 계신 종목이 과거 어느 급락 국면과 닮았는지 직접 대조해보는 자료입니다. 상승장 파트에는 시장이 오를 때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그 주도 흐름을 읽는 법을 담았습니다. 상승장이라고 모든 종목이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자금이 특정 업종으로 쏠리면서 그 흐름이 시장을 끌고 가는데 이걸 못 읽으면 이미 다 오른 걸 뒤늦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를 구분하는 법, 상승 초입과 끝물을 가려내는 법, 그리고 수익 구간에서 어디쯤 덜어내야 다시 물리지 않는지 그 익절의 기준까지 정리했어요. 제가 익절을 못해서 났던 수익을 통째로 반납해본 경험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락장 파트에는 빠지는 장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담았습니다. 무너지는 시장에서 무리하게 버티다가 최악의 자리로 몰리는 걸 피하는 법, 내가 물린 종목이 회사가 나빠져서 빠진 건지 아니면 시장에 휩쓸려 눌린 것뿐인지 구분하는 법, 그리고 하락장 끝에 반드시 오는 반등을 남들보다 먼저 알아채고 준비하는 법까지요. 여기에 시장이 오를 때, 빠질 때, 그리고 지루하게 옆으로 길 때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3가지 경우를 나눠서 정리해뒀습니다. 어느 쪽이 와도 당황하지 않게요. 그리고 3번째 자료가 이번에 특별히 준비한 겁니다. 과거 급락 차트 사례 매칭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급락과 급반등의 모양이 과거 어떤 국면과 가장 닮았는지를 찾아서 나란히 대조해보는 자료입니다. 삼성전자도 코스피도 이렇게 크게 빠졌다가 튀어 오르는 국면을 지난 수십 년간 수도 없이 겪었어요. 멀리는 금융위기 때부터 가까이는 코로나 폭락 때까지요. 그때마다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가 진짜 바닥이었고 어떤 모양일 때 다시 무너졌는지가 차트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역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반복되진 않아도 비슷하게 운율을 타는 경우는 정말 많거든요. 이걸 보시면 지금 내 자리가 어디쯤인지, 지금이 팔 자리인지 버틸 자리인지 감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여러분이 실제로 들고 계신 종목에 맞춰서 준비해드립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든 코스피, 코스닥 어떤 종목이든 다 준비해뒀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측이 절대 아닙니다. 과거 차트 사례는 어디까지나 지나간 사례일 뿐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과거가 힌트는 될 수 있어도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보너스로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장이 열리기 전에 그날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간밤 미국 증시와 반도체 지수는 어땠는지, 환율과 유가는 어느 방향인지,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나 일정은 없는지, 여기에 지금 자금이 몰리는 주도 업종 흐름까지 딱 정리해서 출근길에 3분이면 훑어보실 수 있게 보내드릴 거예요. 큰 기준은 자료로 잡으시고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시장을 함께 읽으면서 그 기준을 실전에 적응해보는 구조인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같은 자료가 아닙니다. 리딩방도 아니고요. 종목 찍어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이 스스로 시장을 읽고 판단하는 힘을 길러드리는 자료예요. 이런 분들은 그냥 받아두세요. 지금 물려있는데 버텨야 할지 정리해야 할지 기준이 없으신 분, 뉴스 보고 뒤늦게 들어갔다가 항상 물리시는 분, 수익이 났는데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서 다 반납해 보신 분, 하루하루 시세에 감정이 휘둘려서 잠 못 이루시는 분, 좋은 장이라는데 내 계좌만 이상하게 흔들리는 분, 이런 분들에게 이번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자료는 채널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 실제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있거든요. 둘째,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기시면서 지금 들고 계신 종목 이름과 평단가도 함께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 종목에 맞는 과거 차트 사례를 찾아서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전에 딱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자료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워낙 이상한 곳이 많다 보니 모르는 번호는 다들 경계하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고나 스팸 전화가 절대 아니고 어디처럼 유료방에 들어오라거나 돈을 넣으라는 그런 연락은 더더욱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청까지 해주셨다면 한 분 한 분 연락드려서 자료 전달과 사용 방법까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그냥 저장해두고 잊어버리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밤이든 내일 아침이든 딱 한 번만이라도 지금 내 계좌에 대입해보세요. 내 비중이 지금 적당한지, 만약 내일 크게 빠지면 나는 어떻게 할 건지, 반대로 크게 오르면 어디서 덜어낼 건지 그것만 정해두셔도 이번 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초대형 기술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 중동 상황도 언제 또 크게 번질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시장은 또 크게 흔들릴 거예요. 지금 미리 기준을 잡아두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는 순간 또 뒤늦게 따라가는 입장이 됩니다. 저처럼 비싼 수업료 치르지 마시고 지금 신청하셔서 함께 준비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제 판단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첫째, 지금 반도체를 밀어올리는 힘은 실체가 있습니다. 빅테크가 투자 계획을 위로 올려잡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에 반도체 수출이 실제 숫자로 찍혔어요.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그렇다고 이제부터 마냥 오르기만 한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유가와 종공이라는 복벽이 살아있고 좋은 뉴스가 나와도 이미 반영돼 있으면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2배로 베팅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지금처럼 방향이 자주 바뀌는 장에서 정말 위험합니다. 좋을 신호와 냉정한 경고, 이 둘을 항상 함께 보셔야 합니다. 셋째, 그러니 예측하지 말고 대비하세요. 오를 때, 빠질 때, 옆으로 길 때 각각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해두면 내일 시장이 어느 쪽으로 튀든 여러분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판단은 예측이 아니라 대비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뉴스 하나에 통째로 출렁이는 장에서는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오늘 밤에도 미국에서 또 다른 기업들의 실적과 뉴스가 이어집니다. 내일 우리 시장이 어떻게 열릴지는 저도 모르고 솔직히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으로 시장을 밀어올리는 힘과 끌어내리는 힘이 각각 무엇인지 확인하신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준비하신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또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투하십시오.